4단원 함수 개념 열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입니다.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 fxy, 집합 x를 함수 fx의 정의역, 집합 y를 함수 f의 공역이라고 한다. 자,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x의 각 원소 그리고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자, 이것입니다. 쭉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가 있습니다. 1대1 함수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자, 정의역에 있는 두 원소가 다르면 그 함수값도 다르다.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이것이 1대1 함수고요. 이때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 됩니다.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상수함수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모두 함수값이 정해지는 경우를 상수함수라고 하죠. 합성함수입니다. g.f는 x에서 g로 가는 함수. 자, 두 개의 함수가 합성, 연달아서 정의되어 있을 때 합성함수라 말합니다. 자, 역함수. 함수 f가 1대1 대응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바로 조건 1대1 대응일 때, 자, 이것이죠. 1대1 대응일 때, 이때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좀 다시 좀 살펴봤는데, 다시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나요? 참 재밌게 봤었던 프로그램이죠. 짝짓기 프로그램입니다. 시즌 1인데요. 쌤은 시즌 2까지는 열심히 보다가 시즌 3는 현재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자 4명이서 남자 4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때 여자들은 정의역의 원소고요. 남자들은 공역의 원소가 됩니다. 그리고 치역의 원소는 윤현찬을 제외한, 안 보이죠? 치역의 원소는 윤현찬을 제외한 3명이 바로 선택받은 이 사람들의 집합이 치역이 되겠죠. 따라서 치역을 써라 라고 하면 치역은 본디 집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장천, 강성욱, 서주원, 윤현찬은 불쌍하죠. 자, 이렇게 표시해 줘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함수는 정의역의 입장에서 각각의 한 개씩의 선택권을 갖는 것, 각각 하나씩의 선택권을 갖는 것을 함수라 말하죠. 그 누구도 두 개의 화살을 날릴 수는 없습니다. 조건에 위배되죠. 하나의 선택권만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두 표를 받은 장천은 좋겠죠. 자, 이 경우에는 함수로서 조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 함수의 조건에서 다시 기억하고 있나요?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할 때,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따라서 철저히 x의 입장에서, 정의역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정의역 입장에서 하나가 대응된다. 그러면
함수로서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서지혜는 장천과 대응되고요. 김세린도 장천과 대응됩니다. 하나에 하나씩, 하나에 하나씩 대응되죠. 함수로서 조건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는 함수는 1대1 함수는 아닙니다. 정의역의 두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하는 게 1대1 함수죠. 따라서 1대1 함수는 아니죠. 자, 남자들의 마음 살펴볼까요? 남자들의 속마음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남자들이 정의역이 되고 여자들이 공역이 되었습니다. 입장이 바뀌었죠. 철저하게 정의역의 입장에서 함수를 정의하기 때문에 정의역에 있는 4개의 원소들은 각각 한 가지씩의 선택권을 갖습니다. 결과는요, 배은경과 신하라 두 사람에게 몰렸네요. 자, 함수로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대1 함수는 아니죠. 배은경, 신하라 두 사람에게만 좋은 함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합성함수는 뭐죠? 합성함수란 두 개의 함수, 2개 이상의 함수가 이어집니다. 자, 따라서 3개의 집합이 필요하고요. 그 3개의 집합을 각각 x, y, g라고 하겠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 y에서 g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하면 전체적인 함수, 즉 f.g 잘못 썼네요. g.f는 x에서 출발, g에서 끝나는 x가 정의역, g가 공역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되죠. 자, 방금도 f.g라 쓰지 않고 g.f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왜죠? 그렇죠. f를 먼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정의역 x에서 f라는 함수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가 작용을 합니다. g.fx 이렇게 쓰게 되면 x라는 정의역의 원소가 f 함수에 먼저 작용하고 그리고 난 후에 다시 g라는 함수에 작용을 해서 g라는 함수값을 갖게 된다. 즉 x가 무언가를 받아서 여기에서 g로 이어지는 이런 함수. 따라서 g.f라고 표기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합성함수라 말하죠. 자,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역함수는요, 어떤 함수 f가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그 f가 1대1 대응일 때 우리는 역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x와 y라는 두 함수가 있고요. 함수 f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서의 함수 f의 역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f는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1대1 대응해야 한다. 1대1 대응. 하나에 하나씩. 하나에 하나씩. 자, 1대1 대응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요. 서주원은 서지혜를, 강성묵은 배은경을, 문연차는 윤연천이었던가요? 김세련을, 장천은 신하라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의역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가 각각 하나에 하나씩, 한 사람에 한 사람씩 선택이 되었고요. 역함수,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을 놓고 보더라도 하나씩 선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반대 방향도 함수로서의 조건을 만족하고요. 함수로서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하자라고 한 거죠.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식. 자, 이 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y는 fx 필요충분 f 인버스 y는 x. 자, 역함수는 y 집합 y의 원소 y가 정의역이 됩니다. 자, 역함수 입장에서는요. 이쪽이 정의역 이고 이쪽이 공역이 되겠죠. 따라서 정의역의 원소 y가 공역의 원소 x와 대응되는 것을 나타낸 식이죠. 자, 이어서 역함수의 성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